네, 출발트장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에서 오늘 많이 오르고 있는 종목들 먼저 보시죠. 네, 코스피 200 상승률 상위 종목입니다. 1위가 대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3% 가까운 급등 전개가 되면서 3만 원 선 터치 직전의 흐름이고요. 대덕전자와 IS 동서 그리고 한진중공업과 현대글로비스 같은 종목군들 1에서 2%가량의 상승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대상이 계속해서 고점을 찍는 움직임인데요. 네. 대상 같은 경우 저도 이 종목을 한번 매매는 해봤습니다만 네. 그때 속임수에 속아가지고 물량을 털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올 그 중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최근에 이런 그 종목군들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중형주들이 낙폭과대 만들어 놓고 기관들이 그 매도도 안 하면서 낙폭과대 여기죠. 기관들이 매도도 안 하면서 낙폭과대 만들어 놓고 주가를 이렇게 급격하게 띄우고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기적으로 낙폭을 가대시켜 버리면 개인들은 어쩔 줄을 몰라 하거든요. 그럼 대부분 투매를 일으키거나 그다음 매도를 해버리는데 그 위에 또 발빠르게 기간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강력하게 이렇게 올려버리거든요. 그래서 대상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런 흐름이라면은 11월 말까지는 계속적인 흐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추세적으로 굉장히 강한 흐름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봉을 잠시 한번 보시겠는데요. 지금 일봉이 강한 만큼 일봉도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강해졌는데 지금 주봉도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거든요. 네. 이런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이어나간단 말이죠.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번 주에 강하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 초에 가격 조정을 받아버리면은 또다시 주 중반 이후부터 강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을 자칫 중간에서 추세적으로 놓쳐버리면은 결국 시세를 끝까지 못 먹는 게 되는 것이고 중간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사실 가격대가 높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밖에 대응이 안 되겠죠. 네. 월봉 잠시 보겠는데요. 월봉도 보시면은 보세요. 월 초에 가격 조정 딱 주고 그 다음에 강력하게 올리죠. 이게 추세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대상 같은 경우는 일단 그 12월 초순까지는 어느 정도 강세의 흐름을 보일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추세적인 상승세를 타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대상 계속해서 12월까지는 수익을 더 확대해보자는 전략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어제였습니다. 1,700억 원 경우에 좀 수주 소식이 나오면서 어제 오늘 이틀째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좀 특징적으로 봐주실 만한 종목군도 있으신가요? 여기서 네. 지금 방금 한진중공업 말씀을 상당히 잘하셨어요. 지금 조선업종들 중에서 조선업종들이 유럽 시장이 만약에 유럽 시장이 유럽 그 위기가 지나가게 되면은 결국 조선업종이 살아나지 않겠느냐. 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대부분 종목군들이 바닥권을 빌빌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특히 그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추세 자체가 완전히 붕괴됐고 대우조선해양도 추세 자체가 완전히 붕괴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 조선업종 중에서 매매할 만한 종목이 딱 두 종목인데 그게 한진중공업하고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딱 두 종목이에요. 네. 수급적으로 보나 뭐든지 그 기술적으로 보나 뭐든지 봤을 때 딱 이 두 종목 외에는 조선업종들은 가급적이면 손을 대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계속 하락하다가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장기 평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조선업종 중에서 제일 빠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라면 조선업종을 매매를 하신다라면 1순위가 한진중공업이고요. 그다음에 2순위는 삼성중공업입니다. 그 위의 종목은 여러분들께서 건드려 보셔야 재미가 없는 종목군들입니다. 물론 그들 종목이 아직까지 덜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오를 때 강력하게 오르는 그런 흐름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다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그런데 현혹될 필요 없이 이런 종목군들 매매가 더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네, 같은 알겠습니다. 업종 중에서도요. 네, 한진중공업이 지금 5일선과 120일선 사이에 있습니다. 5일선을 회복을 하면서 다른 조선주에 비해서는 약간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조선주 가운데서 매매해볼 만한 종목으로 삼성중공업, 한진중공업을 꼽아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많이 오르고 있는 종목들도 점검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100 상승률 상위 종목입니다. 웹젠이 오늘 반등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상승 강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인프라웨어 그리고 OCI 머티리얼즈, 모드투어, 개인빌 같은 종목군들 어제 강했던 쪽에서의 좀 상승 움직임, 개인빌이 계속해서 신고가 내고 있는데요. 14만 4,500원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웹젠 이 종목을 어떻게 보시나요? 어제 급락하고서는 굉장히 빠르네요. 회복 속도 바로 하루 만에 반등 나오는데요. 사실 네. 그 웹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지금 현재 모바일 시장에서 모바일 종목, 모바일 게임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데 네. 웹젠 같은 경우는 메리트 자체가 떨어지죠. 모바일 쪽으로 아직까지 조금 네. 더딘 준시율이 더딘 움직임이기 때문에 투매가 나왔죠.
그죠? 투매가 나온 다음에 기술적 반등이거든요. 뭐냐면은 이런 흐름을 보실 때 먼저 이 일봉을 보시게 되면 투매 나오고 아래 꼬리 달았으니까 오늘 반등이 나왔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상당히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주봉이라든지 이걸 보셔야 돼요. 주봉 보시면은 지난주 장대 음봉에 그다음에 이번 주 추가 하락 그리고 나서 어제 아래 꼬리 달고 오늘 강하게 올랐죠. 네. 결국에는 기술적 반등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추세 자체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공략을 한다면은 자 일봉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추세가 없기 때문에 공략을 한다고 하더라도 올라가면서 전부 다 그 저항에 받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절대적으로 크게 욕심을 내고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 단기적으로 끊어가야 된다. 오늘 만약에 이 종목이 예를 들어 가지고 아침에 이 가격대를 유지를 한다고 봅시다. 네. 이 가격대를 유지를 한다고 보면 결국 오후 되면 한 번 더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 나타나거든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내일 정도 되면 파는 자리예요. 물론 시장이 더 좋아서 추가적으로 오를 수는 있습니다. 시장이 좋아서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지만은 그거는 그 하루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 정도의 기술적 반등이지 들고 네. 갈 만한 자리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웹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사실 고민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5호장의 흐름을 지켜보고 내일장 정도에는 좀 매도하는 타이밍을 잡아보자는 전략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장중에도 개인별이 신고가를 내고 있고요. 오늘 여행주 쪽에서 비중 확대 의견 증거사에서 리포트도 나왔거든요. 네. 입국자 수가 상당히 늘었다고 해요. 이런 종목군들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지금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네. 게임비를 비롯해가지고 컴투스 이런 게임주들이 지금 어제부터 또다시 활기찬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인프라웨어 같은 경우 지난번에 인프라웨어 많이 빠졌는데 사면 어떨까요? 하는 그런 질문도 받았었어요. 네. 그럼 인프라웨어 잠시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인프라웨어가 많이 빠졌습니다. 사도 될까요? 했던 시기가 이 시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지금 많이 올랐다가 빠졌기 때문에 기다리셔야 된다. 네. 완전히 5일선 올라타기 전까지는 절대 손을 대시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어떻습니까? 며칠 동안 만약에 사셨으면은 며칠 동안 고생하다가 이제 올라오니까 휴 다행이다 이러겠죠. 그러면은 차라리 이 종목을 쳐다보지 말고 기다렸다가 5일선 안착하는 흐름을 보면서 공략을 했다라면은 그럼 어떻겠습니까? 바로 수익이 나니까 안정적으로 매매가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많이 빠졌다고 해서 이런 종목군들을 공략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공략할 자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공략을 해야 되는 거고, 네. 두 번째로 OCI 머티리얼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CI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보십시오. 바닥권에서 엄청나게 바닥을 기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이 바닥을 너무 많이 기고 있는데 언젠가는 한번 갈 것 같은데 언제로 타이밍을 잡느냐 이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종목 타이밍을 잡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럼 그걸 아셔야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걸 공략을 하는 거거든요. 그 타이밍을 잡는 방법은 여기입니다. 이날 5일선에 올라탄 이날. 네. 그죠? 5일선에 올라탄 이날 종가 배팅하고 5일선을 이탈 안 했을 때 이 종목을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 3.95% 올랐죠? 이 날이 뭐냐면은 주봉을 잠시 보시면요. 주봉을 잠시 보시면은 여러분들은 여기서는 표가 크게 안 나지만 여러분들 차트로 보면은 시청자님들 차트로 보면은 이 날이 짱대 음봉이에요. 네. 장대 음봉이면은 이격이 많이 과다하게 벌어진 상태거든요. 그렇죠. 네. 이격이 과다하게 벌어진 상태에 일봉의 첫 번째 양봉이 5일선에 안착한 날. 이 날 종가 배팅 하시면은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낙폭가 대주들은 그렇게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지표만 가지고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네. OCI라든지 스토캐스틱 과매도권이죠.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주봉이라든지 이런 걸 보시고 접근을 하셔야 이런 낙폭가 대주도 단기적으로 승산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인프라웨어, OCI, 머티리얼즈 같은 낙폭과대 종목군들을 어떻게 매수 타이밍을 잡는가에 대해서 좀 팁을 주고 있는데요. 좀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200 하락률 상위 종목 1위가 대한전선입니다. 저희가 이 종목 계속 언급을 드리는 종목인데요. 오늘 2% 가까운 하락 흐름 진행이 되고 있고요. 동아제약과 SKC, 하이트진로 홀딩스, 코오롱 인더 같은 종목들 낙폭은 크지가 않아요. 1% 정도의 하락 흐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종목 봐주시죠. 네, 대한전선은 누차 강조드립니다. 이 종목은 감자에다가 지금 아직까지 재정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네.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절대적으로
만약에 바닥권이 나왔다고 해도 건드리지 마십시오. 언제 어떻게 어떤 뉴스가 나와서 큰 타격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건드리셔봐야 여러분들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아제약을 한번 봅시다. 동아제약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제약주들이 계속 시장에서 어떤 이슈를 보여주면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동아제약은 가격대에 비싼 반면에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뭐 6천주 정도 거래되고 있는데, 그런데 아침에 보시면은 전일 강세를 보였죠. 네. 전일 강세 보이고, 여기서 보시면 5월선 한착 샛별이 어저께 종가고가. 그런데 아침이 어떻습니까? 아침에 개파랗게 아래 꼬리 주고 그 다음부터 강하게 끌어올리죠. 이런 종목군들에서 여러분들께서 타이밍을 잡아야 내일 모레까지 해서 직전 고점까지 보시면은 네. 단기적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거두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딱 보시면은 양봉으로 마무리가 돼 보십시오. 그러면은 내일은 5일선 돌리는 자리, 그러면은 내일 모레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초까지는 안정적인 성과를 거둘 수가 있죠. 예, 이런 종목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네, 동아제약요 지금 보니까 뉴스가 나왔는데 비자금 조성 검찰 수사 소식이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일단 그렇습니까? 네, 크게 지금 뭐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1% 정도의 하락권의 움직임인데 이런 뉴스들을 반영한다면은 어떻게 좀 이 종목 봐야 될까요? 예, 만약에 이 종목 때문에 이 뉴스 때문에 오늘 개파락이 떨어진 것 같아요. 네. 근데 글쎄요. 지금 이런 경우에 보통 주가가 떨어지게 돼 있는데 주가가 오른다라는 게 저도 조금 강하네요. 신기하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차라리 이런 종목군들은 한번 지켜만 보시면은 네. 이 종목이 만약에 뭐 비자금 소식 때문에 뭐 그것 때문에 검찰에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이런다고 했을 때 만약에 사실무근이면은 이 주가가 강하게 다시 올라갈 것이고, 네. 만약에 이게 뭐 어떤 비리가 밝혀진다라면 주가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 뉴스 나오기 전까지 가급적이면은 매매를 중단하시는 그러한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네, 뉴스플로우 따라가시면서 좀 신중하게 매매를 해보자는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고점 지금 터치 부근에서 이런 좀 악재성 뉴스가 나왔습니다. 확인 좀 해보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빠지고 있는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100 하락률 사기 1위 종목이 덕산 하이메탈입니다. 2.4% 밀리고 있고요. 큐로컴과 테라세미콘, 또 서울 반도체가 오늘 조정입니다. 1.8% 하락, 동국 SNC 이런 종목도 오늘 밀리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 좀 봐주시겠어요? 여기서 공통점을 찾으셔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공통점을 찾으셔야 되는데 뭐냐면은 뭘까요? 보세요. 네. 덕산 하이메탈, 테라세미콘, 서울 반도체 공통점이 뭡니까? 많이 올라와서 아몰레드 관련주죠. 아몰레드 관련주. 예, AMOLED 관련주. 최근에 추천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가격 메리트 때문에 계속 사야 된다 추천 많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께서 잘못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은 아몰레드 쪽이 아니고 지금은 대부분 스마트폰 쪽입니다. 가격대가 메리트가 있다고 해서 이런 종목군들을 산다? 주가 못 올라갑니다. 자, 덕산 하이메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에 분명히 며칠 전부터 추천이 나왔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추천이 나왔을 겁니다. 네. 그런데 주가 흐름이 어떻습니까? 안 좋죠, 그죠? 그러네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테라세미콘 한번 보도록 하죠. 테라세미콘 같은 경우에도 낙폭과대 때문에 가격 메리트 때문에 추천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지금 주가 흐름 보십시오. 안 좋죠? 그럼 서울 반도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난 것 같아요, 서울 반도체. 예, 그나마 네. 서울 반도체 좀 낫죠? 올랐다가 떨어지죠? 네. 서울 반도체도 추천 몇 번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주가 흐름이 왜 이렇게 시장이 다시 반등 시도하는데 이 아몰레드 관련주들이 못 갈까요? 뭐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글쎄요, 뭐 보면 OLED의 투자 불확실성 여기에 대한 좀 우려감도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 네. 부분들도 있지만 네. 아몰레드는 이게 이제 부각되면서 이전에 시세를 너무 많은 시세를 내먹었고요. 네. 그 다음에 시장이 다시 살아나니까 어디로 쏠립니까? 스마트폰 수혜주로 또 스마트폰 관련주 쪽으로 다 자금이 쏠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주목을 못 받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들은 아직까지 추세권에도 접근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덕산 하이메탈뿐만이 아니라 덕산 하이메탈, 테라세미콘, 서울 반도체, AP 시스템, 아몰레드 관련주는 전부 다 지금 나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종목군들은 절대적으로 단기적으로만 매매를 끝내셔야지 끌고 가버리면 이들 종목에서는 승산이 없다는 거예요. 즉 이들 종목은 낙폭과대 종목은 절대적으로 반등 나올 때 첫째적으로는 기술적 반등입니다. 아무리 업황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절대 끌고 가지 마라. 기술적 반등으로만 끝내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출발 특징주 흐름을 점검을 해봤습니다.